2. 외교부와 고구려 연구재단 사이 한중 학술회 논란의 경위. 이러한 두 나라의 신경전을 맡은 기관은 당연히 양국의 외교부였다. 그러나 외교부 자체에서 그런 학술회의를 마련할 수가 없었다. 아직 제대로 대오가 갖추어지지는 않았으나 동북공정에 학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구려 연구재단이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교부로서는 고구려 연구재단이 설립되었으므로 학술대회는 고구려 연구재단과 협의하여야 하였고 준공에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고구려 연구재단은 3월 1일 출범한다고 했으나 6월이 되어서야 시내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구성원들도 아직 국제학술대회를 열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준비가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미 연구가 진행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빨리 반격할 의사도 없었다. 앞에서 보았지만 고구려 연구회에서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에 대응할 연구 인력과 성과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 연구재단은 한국에는 연구 성과가 없으므로 새로 출발해야 하고 그 일은 고구려 연구재단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북공정에 대응할 한국의 최전선인 외교부와 교육부 산하 고구려 연구재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을까?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두 기관이 서로 책임만 떠밀고 협력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외교부 때문에 한중 학술회의가 불발되었다고 폭로한 고구려 연구재단 상임이사 최강식의 주장을 보자. 2004년 7월 말 고구려 연구재단은 동북공정의 핵심 연구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고구리사 연구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공동 학술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 회의는 불발로 끝났다. 최강식 교수는 당시 연구원들의 인맥을 동원해 사회과학원과 접촉해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사회과학원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얼마 전 학술회의 연기하자고 해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중국 사회과학원은 고구려 연구재단의 제의에 대한 답장을 주중 한국 대사관에 전했다. 문제는 거기서 비롯됐다. 대사관은 이 문건을 외교부에 보고했고 외교부는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회과학원의 답신을 고구려 연구재단에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최강식 교수는 우리 외교부는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사회과학원에 고구려 연구재단의 내부 사정으로 실무회의를 연기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뒤늦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 연구재단의 활동이 외교부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고구려 연구재단이 중국 사회과학원과 개최를 추진 중이던 한중 공동 학술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보도한 월간 중앙 10월호 내용은 사실의 핵심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2004년 7월 제1차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등을 가지면서 기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 측이 내세우는 학술회의에 서두르는 인상을 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측 의도에 말려들어 우리의 입장 관철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외교 전략적 측면을 고려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측과의 학술회의의 개최를 위해서는 고구려 연구재단 측의 자체 구상을 외교적 측면에서 우선 검토를 수행한 후에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당시에 고구려 연구재단 측에 한중 간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자체 구상하고 있는 계획서를 송부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재단 측은 8월 중순경에 가서야 계획서를 보내왔다. 외교부는 정부 방침 결정 과정에서 고구려 연구재단 측과의 면담,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으며 재단 측도 이에 대해 수차례 양해를 표명함에 따라 한중학술회의 개최가 결국 보류되었던 것이다. 이후 2004년 8월 24일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 양해 사항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양해 합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1차 한중 공동학술회의, 제2차 한중 공동학술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된 바 있다. 외교부의 주장은 1. 너무 서둘러 상대국에 말려들어갈 수 있어. 2. 준비된 학술대회 구성에 대한 외교적 측면 검토가 필요했다고 했고 3. 결국 어떻게 우리 주장을 관철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연구재단에 구상을 보내주도록 요청했으나 8월 중순에야 보내주었다고 했다. 좀 더 상황을 자세히 알기 위해 신문기사를 하나 더 보자. 2004년 정부는 7월 19일 중국의 고구리사 왜곡과 관련 올해 3월 설립된 고구려 연구재단을 통한 한중학술회의 개최, 국제학술교류 확대 등의 방법으로 고구려 역사 논쟁에 대비한 역량을 이른 시일 안에 갖춰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7월 19일 이수역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구려사 관련 실무대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고구려사 관련 실무대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최근 중국 언론의 고구려사 왜곡 보도 및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부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수역 외교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국장급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보는 회의에서 최근 관영 언론 보도에 이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중국은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처를 하는 것으로 관측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주 우리 정부가 중국 측의 심각한 우려 전달과 함께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중국 정부의 향후 반응 정도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리빈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인해 한중 관계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충분한 주의와 성의 있는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기사는 7월 19일 기사로 고구려 연구재단이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학술회의를 제안한 시기보다 앞선다. 고구려 연구재단이 직접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 학술회의를 제안하기 전에는 당연히 외교통상부가 동북공정을 대처하는 주무기관이었으므로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세운 것이다. 1. 7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를 통해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 7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회의에서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측 외교부 홈페이지에 고구리 삭제 등 고구리사 왜곡 시도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수혁 외교부 처간보를 고구리사 관련 실무대책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또한 지난 3월 구성된 고구려 연구재단을 통해 한중학술회의 개최, 국제학술 교류 등을 확대해 고구리 역사 문제 분쟁에 대비한 역량을 조속히 축적해 나가기로 했다. 3. 7월 19일 고구리사 관련 실무대책협의회 1차 대응을 논의한다. 가. 고구려 연구재단을 통한 한중학술회의 개최, 국제학술 교류 확대 등의 방법으로 고구리 역사 논란에 대비한 역량을 빠른 시일 안에 갖춰 나간다. 이 부분은 이미 국정현안 정책회의에서 하달한 지시이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했고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최근 관영 언론 보도에 이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 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은 고구리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중공 정부의 향후 반응 정도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실무대책협의회가 대응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고구려 연구재단을 통한 한중학술회의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대응회의가 끝날 때쯤인 7월 말, 고구려 연구재단은 인맥을 동원하여 독자적으로 학술회의를 준비했고 그 과정을 외교부에 알리지 않았다. 반면에 지금까지 외교적 문제 해결의 창구인 외교부는 회의 계획안을 보고 협의하기 위해 계획안을 보내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고구려 연구재단은 보내주지 않았다. 그 결과 두 기관은 완전히 엇박자를 낳았다. 외교부는 국제학술회의는 고구리사 대책협의회의 업무라고 보고 고구려 연구재단은 한중학술회의는 순수 학술적인 것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인식의 차이로 결과적으로 학술대회는 무산되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고구려 연구재단은 당시까지 공식 창구였던 외교부나 고구리사 대책협의회와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였고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전혀 몰랐던 학술회의에 대한 대답을 받고도 고구려 연구재단과 협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급박한 역사전쟁에서 외교부와 교육부 산하 단체인 고구려 연구재단은 서로 힘을 합쳐 대처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을 정점으로 모든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 외교부는 그것을 100% 이용하였다. 최강식은 앞에 월간 중앙 인터뷰에서 갈 길이 먼데 집안 싸움으로 해 저무는 줄 몰랐다라고 회상했고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장 김정배도 중국 측과 접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쪽의 기관 사이에도 찬반이 있었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면담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과 시각을 갖기도 하였다. 필자의 평소 지론에 따르면 일은 부딪히면서 헤쳐나가고 해결해가는 과정이므로 잠시도 쉬지 않고 활로를 개척하였다라고 하였다. 그가 외교부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척한 활로를 보기로 한다. 2004년 8월 11일
총리 공간에서 조찬으로 국정조정회의가 열렸다. 필자는 고구려 연구재단을 대표해서 동북공정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후 정부 부서의 입장을 파악하였다. 이해찬 총리와 정동영 장관이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나누었다. 회의실에 들어갈 때 문재인 수석은 이런 모임에 이사장님이 오신 것은 이례적이라며 웃는다. 뒤에 안병영 부총리에게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기관과 교섭하는 중이라고 하자 아주 놀라는 표정으로 일이 벌써 그렇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반문한다. 일의 진행 상황을 보아 바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외교부에서 한중 학술회의 구성을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대답이 없다가 8월 중순쯤에야 계획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외교부에 회의 계획서를 보내기 이전 이미 교육부와 고구려 연구재단은 총리실에 한중 학술회의를 보고함으로써 사실상 외교부가 끼어들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외교부는 총리실에서 고구려 연구재단을 통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연구재단이 한중 학술 대회를 열도록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고구려 연구재단은 그런 대책위원회와 협의가 없이 스스로 활로를 찾았다. 먼저 자신을 전폭적으로 믿고 도와주는 교육부 장관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간에서 열리는 국정조정회의에서 보고를 마치고 외교부보다 더 높은 기관의 힘을 이용해 외교부의 간섭을 배제하려 했다. 그리고 나서야 외교부에 계획서를 보냄으로써 대책위원회에서는 고구려 연구재단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대책위원회에는 교육부에 소속된 위원도 있었으나 교육부도 외교부와 미리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부처 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겼을 것이다. 교육부는 고구려 연구재단에 군한희 대외협력실장, 김조영 운영실장 등을 파견하여 김정배 이사장과 함께 일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김정배 이사장은 이들과 진행하는 사업은 그것이 곧 정부와의 사업이라고 보았고 외교부는 고구리 역사 문제가 처음부터 외교부의 일이었고 실제로 중요한 외교적 현안이기 때문에 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었는데 고구려 연구재단과는 전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앞마당에서 동북공정은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위원회 선전부에 지시를 하다라고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쓰는 선전부가 각 성의 사회과학원과 대학 및 연구기관을 움직여 사회과학원의 중요한 연구소가 총동원되고 만주 삼성의 공산당 선전부와 사회과학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여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미 2년 반이 지난 뒤에야 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려 했던 한중 학술회의 추진 상황을 보면 한국의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 비판하며 제 갈 길을 찾고 있었으니 이 역사전쟁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일정을 바탕으로 보면 외교부가 고구려 연구재단이 추진한 한중 학술회의를 무산시켰다고 한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한중 학술회의에 대한 계획안이 8월 이후에야 준비되어 보고되었고 8월 24일 한중 외교 차관이 5개 항을 구두 합의하면서 학술회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기에 외교부가 고구리 역사재단이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 교류하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회의를 무산시켰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외교부와 교육부의 알력 싸움은 그 뒤로도 계속된다. 한 달 뒤인 9월, 고구려 연구재단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에 반박하는 학습 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려다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지금 생각해도 절로 한숨이 나오는 일입니다. 그 일은 원래 교육부가 2004년 7월 동북공정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지면서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단에 의뢰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고구리사를 자국 역사로 왜곡하려는 배경과 이유, 그리고 구체적 외교 사례에 대한 반박을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빼앗기면 미래도 없다라는 제목도 정했고 제작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04년 8월 24일 저와 외교부,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교부가 이 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제동을 걸더군요. 외교부는 이 학습 자료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동북공정 문제가 외교의 골칫거리라고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하는 입장이고, 교육부와 고구려 연구재단은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으니 외교부에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따라서 뒤에도 보겠지만 외교부와 교육부의 이러한 알력은 그 뒤로도 계속되고, 이러한 두 부처 간의 알력은 독도 문제가 터지고 외교부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결국 고구려 연구재단이 2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런 밥그릇 싸움 때문에 역사 침탈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